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독의 함윤호입니다. 페트롤전독 특별기획 담대한 대담, 오늘은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남원으로 갑니다.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위기는 전국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으로 희망을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춘향의 사랑이 깃든 소리와 문화의 고장, 또 어머니의 품처럼 넓고 깊은 지리산의 고장 남원이 이제는 미래를 향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최기영식 시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페트롤 전복을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원시장 최기영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 춘향제 잘 치르셨습니까? 네, 덕분에요. 이번 춘향제가 이제 95회째인데 전통문화예술 공연예술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그 춘향제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96회도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진행자들이라면 이 춘향제 꽂힌 선발대회 진행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억들 저도 갖고 있어서 참 춘향제는 친정 같은 곳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춘향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돼서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자, 남원의 춘향제를 비롯해 각종 축제와 관광 자원들을 활용해서 글로벌 관광 거점 도시 천만문화예술 관광 도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원하고 이렇게 잘 연결될 수 있게끔 우리 시장님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이제 춘향제는 이제 지역 축제이기도 하지만 이 95회를 맞는 대한민국의 지역 축제 중에서 95회를 맞는 전통문화예술 축제는 춘향제가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춘향제를 통해서 문화예술 공연예술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역 경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95회 춘향제에는 그런 거에 방점을 찍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라는 사실이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광안루 또 춘향 이외에는 사실 문화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제 문화예술은 보여주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파우 지역의 그 미술 또는 또 전시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아트밸리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천만 관광객을 유치를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과 같이 연계한다고 하면 지역에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 엊그제 취임하신 것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많이 했죠. 사실 이제 남원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제 고령화 심각하고 저출생 심각하고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유출이 되고 있고, 어떻게 이제 하면은 청년 인구를 불러들일 것인지가 가장 큰 숙제인데, 그리고 지역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서서 뭔가 지역의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무너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제 문화는 문화대로 또 예술은 예술대로 또 그렇게 또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갔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만 이제 지역에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성장 산업을 주도를 했습니다. 드론하고 이제 바이오 쪽하고 또 젊은 청년 농들에게는 이제 그 스마트 농업 단지를 지금 이제 대단위로 조성을 하는 사업들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젊은 청년 농업인들도 들어오게끔 하고, 또 폐교된 사립대학교를 지금 현재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로 지금 제가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7년도부터는 2,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싶은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지난 3년 동안 뒤돌아보면 사실 우리 1,500여 공직자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한 게 뭐냐면 국가에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국가 공모 사업만 해서 한 7천억 정도를 지금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도 일궈내지 못했던 공모 사업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부터 이제 앞으로 2, 3년이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제 공모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공모를 했으면 그 가져왔던 사업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냐가 이제 관건인데 앞으로 이제 2, 3년, 3, 4년이 중요한 시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폐교된 대학을 말씀하셔서 자연스럽게 연관지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이제 조기 대선 전국 속에 지역의 현안을 이제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제안하지 않습니까? 네. 줄기차게 우리가 얘기했던 것, 전 정부, 전전 정부부터 시작해서 남원의 공공의대를 좀 설립해야 한다라고 하는 네. 필요성. 네. 하지만 제대로 이게 이제 실현되지 않았고 맞습니다. 또 이제 차기 정부까지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네. 여기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 요즘에는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이어서 네, 속도가 그렇죠. 좀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사실 공공의대의 그 정원수는 지금 저희가 49명으로 지금 정해놓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서남대학교 의대생이 49명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서남대학교가 2018년도에 폐교된 이후에 그 학생들의 정원을 전북대학교하고 원광대에서 지금 나누어서 학생 수를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공공의전법은 뭐냐면 지역의 의료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결국은 의료 불균형이 결국 의료진을 확보를 해서 정상적인 의료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죠. 지역이다 보니까 의료진들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공의료진들을 확보를 해서 뭔가 의료 해소를 하려고 진행을 했던 것인데 지난 정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의대생들을 정원을 늘리는 거에 포커스가 돼 있었고 공공의료진을 확보하는 데에는 좀 등한시한 건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남원을 포함해서 우리 지금 박희승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작년도 7월달에 공공의대법을 다시 이제 올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 대선 후보께서도 이 공공의료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법안 통과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의대 설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우리 남원시에서 이제 공공의전원이 생길 거라고 판단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한 1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부지 확보를 좀 해놓은 상태이고 또 더군다나 지금 서남대 아까 의대 정원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대 정원을 증원할 필요성이 없고 그렇죠. 기존에 있는 의대생들 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단 하나는 뭐냐면 이 공공의대 학생들이 49명의 학생들이 수련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학교에 다니면서 학부 과정이 끝나면은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이제 제 소망인데 목표이기도 하고 그 수련의들을 국립병원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남원의료원을 국립병원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수련도 하고 공부도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해야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있던 의대마저 학교가 폐교되면서 전북대 원광대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지역의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이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분야, 필요한 공공기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남원에도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의사가 오질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뭐 세 곳, 네 곳씩을 다 돌면서 이 부분을 이제 메우게 되면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은 또 보건지소를 이용하셔야 될 주민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 공백 차원 해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제 필요한 부분 맞습니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희도 지금 공중보건의가 5분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3분이에요. 2분이 공백이 있는데 저희가 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의사를 뽑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남원의료원 쪽에서 의사 2분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채워나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사실 지역의 한계가 그 의사 선생님을 모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을 많이 들인다 손 치더라도 안 오시려고 들기 때문에 반드시 공공의료진들의 지역의 확보는 필요하다. 공공의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읍 같은 경우 전국 최초 시니어 의사 공중보건의가 오셔가지고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녀갔고 아마 속도를 좀 낼 수 있는 부분 그것이 곧 우리 지자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인구 유입 차원도 그렇고 또 실력 있는 의료진들 시니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의료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그렇고 맞습니다. 사실 공중보건의도 필요하지만 사실 지역 내에 지금 소아 아동 진료에 관련돼 있는 거, 응급 의료에 관련돼 있는 것도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남원의 그 소아 아동에 대한 야간 진료가 안 됐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희 시 행정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6월 1일부터는 소아 아동에 대한 평일 야간 진료가 가능하고 작년에 이제 저희가 남원 의료원하고 협력을 해서 이제 그 응급의료 체계는 갖춰놨습니다만 10월 달부터는 저희가 이제 공공사로처리원이 개원을 합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는 이제 주 야간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소아 아동에 대한 진료가 가능할 것 같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24시간 약국도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료 불균형들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소를 해 나가야만이 사실은 지역 내에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데 그렇죠. 아이가 애약하고 아픈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밤 뭐 1시간 2시간간 아프는데 아픈 아이를 들쳐업고 전주로 가려면 40, 50분 걸리는 그런 이런 상황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환경들이 우리 남원의 경우는 특히 이제 인근에 있는 구례, 곡성, 장수, 함양 뭐 그 임실, 순창 같은 경우에도 2, 30분 되면 뭐 우리 남원의 그 야간 진료 기관에 와서 아이를 진료할 수 있고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겠다. 맞습니다. 그 환경이 10월 달부터는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유치 활동을 하고 계신 분야가 바로 이제 제2중앙경찰학교인데 후보지가 모두 세 곳입니다. 남원이 여기 이제 우리 충청도와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인데 아까 이제 국립기관을 왜 유치를 해야 되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이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지역 내에 이제 저희가 이제 농업 중심의 도시이지만 시내 중심의 그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상권 형성에 유지될 수 있는 구조가 지속되려고 그러면 누군가 와서 소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생활인구가 되었던 아니면 지금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됐던 아니면 국립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됐던 공공기관에 있던 사람들이 됐던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해줘야 되는 건 그런 구조가 되는 건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국립기관들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뭐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2중앙경찰학교는 지금 1학교가 충주에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그 교육생을 뽑는 것도 이제 인원수도 늘어나고 교육기관도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고 하는 계획들을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첨단화되고 있는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시설들을 환경을 바꾸려 되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제2중앙경찰학교가 필요한 거고 사실 이제 남원이 조금은 다소나마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경찰청에서 필요한 부지 면적이 100만 평방미터인데 저희는 160만 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기재부 소유의 땅이고 별도의 개발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즉시 이제 시설이 가능한 지역이고 더군다나 이제 남원에 그 위치된 곳이 영호남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 이북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충주에서 교육을 받고 대전 이남 지역에 있는 영호남 학생들, 제주권에 있는 학생들까지는 남원에서 받으면 되지 않을까. 교통 접근권 그리고 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근무자들도 저희가 정조학리를 최대한 맞춰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원이 좀 다소나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십쇼가 아닙니다. 바로 명분이죠. 말씀하신 대로 명분과 맞습니다. 실리죠. 신뢰와 더불어서 이제 영호남에 필요한 맞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우리 경찰 학교가 제2의 모습으로서 충분히 명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영호남 그 차별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충남, 아산, 예산만 하더라도 수도권입니다. KTX가 됐던 뭐 ITX가 됐던 타면은 2, 30분 되면 접근이 가능한 수도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영남도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에 지금 속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차별이 심하죠. 이런 것까지도 국가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 위치해 놓는다? 그거는 정말 재고를 해볼 수 있겠다. 국가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새로 생기는 중앙경찰학교까지 수도권에 가서는 조금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경 시장님 취임한 이후에 남원의 어떤 미래 신성장 산업이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죠. 남원 하늘에 남원의 드론이라니 또 바이오 산업 도시. 네, 맞습니다. 두 축이 핵심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우리 남원의 경우는 이제 그 농업 중심의 도시인데 결국은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는 첫 번째가 좋은 일자리가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결혼을 해서 내 아이를 낳고 보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냐 그리고 의료 혜택이 적정한 것인가가 이 그렇죠. 정주 환경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결국 지역 내에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은 농업 환경에 맞는 스마트팜 내에서 저희가 이제 지난해만 하더라도 스마트팜에 관련되어 있는 공모 사업으로 국가 공모 사업을 해서 788억의 예산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 단지를 만듭니다. 그 스마트팜 단지 내에서 바이오 원물을 생산을 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물들을 가공해주고 유통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제 바이오 산업 쪽이고, 예. 그리고 거기다 지금 사실은 이제 곤충 산업도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곤충 생산 거점 단지 공모 사업도 250억 공모 사업도 가지고 와서 곤충과 스마트팜이 생산되고 있는 바이오 원물, 그래서 그거를 바이오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예. 드론은 미래 산업이기도 하지만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와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의 그 저희가 이제 드론 제전을 통해서 지역에 이제 기반 조성 사업을 했고, 국토부에서도 이제 드론 실증 도시로의 지정을 받아서 국산 드론으로 레이싱을 할 수 있는 2027년도에 세계 월드컵 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DFL입니다. 예. 그거를 지금 현재 저희가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실제 이런 산업들을 국내에서 드론을 제조하고 생산하는 거점 단지로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업체, 그걸 가지고 컨텐츠화해서 뭔가 드론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차제에는 드론 타고 이제 사람들이 운송 수단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배송까지도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선 8기인데 시대가 이제 네. 그 사이에 많이 급속도로 변화했잖아요. 산업의 형태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뭐 기업을 경영하신 경험이 있는 시장이어서가 아니라 네. 물론 이제 또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이 지자체가 이제 많이 바뀌어가야 되잖아요. 바뀌어야죠. 예, 철학도 인식도 방향성도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방향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에 웬 드론이야 이게 아니고 네. 모든 첫 단추가 어디에서 끼워질지는 모릅니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맞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누가 더 빨리 네. 가져오느냐 네. 이 부분이 이제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 아까 이제 DFL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27년도에 대부분 지금 드론이 이제 중국산 업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국산 업체의 네. 드론을 가지고 경기를 최초로 한다. 이 네. 부분에서 이제 엄청난 획기적이죠. 확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저희가 국토부하고의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드론에 대한 산업 토대를 만들어가는 여건들을 이제 저희가 조성을 해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공개적이지는 않습니다만 특정 업체에서 항공에 관련돼 있는 업체에서 남원 일반 산업단지에다가 1,000억을 투자하겠다는 투자 의향서를 보내왔어요. 예. 이제 그게 이제 그 기업이 유치되기까지는 많은 걸림돌이 있겠지만은 무슨 얘기냐면 미래 산업도 이 지역의 그 한계를 벗어나서 뭔가 산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 육성할 수 있겠다. 그건 뭐냐면 기업이 지역에 오는 것은 뭐냐면 행정에서 그만큼 토대를 닦아줬느냐, 예. 여건을 만들어 줬느냐, 환경을 조성해 줬느냐가 지금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거기에서 그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을 행정의 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춰줬느냐. 예. 저는 그게 저는 관건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드론을 육성을 해왔고 또 이제 그 다목적 활용센터를 이제 지키로 공유자산도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를 해줬고 했기 때문에 이런 토대들이 뭔가 한 3, 4년 더 유지가 되고 또 지속적인 정부 중앙부처에서의 관심을 가져주고 지원을 한다고 손치면 예. 충분히 우리 남원시가 드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육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민선 8기 들어서서 이제 지속적으로 준비해온 뭐 대학 회생하는 거 새로운 사업 만들어가는 그 여건들이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제대로 만들어 가면 새로운 남원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문화는 문화대로, 또 미래 산업은 미래 산업대로, 새로운 농업은 농업 방식대로, 스마트 농업은 스마트 농업대로 해서 이렇게 육성을 해 나가면
그리고 또 국립기관 또 공공기관들을 또 만들어주고 하게 되면 예. 충분히 우리 남원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이제 농업에 쏠려 있었던 네. 분야에서 이제 네. 미래 성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산업 가져올 되죠. 수도 있고, 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남원 네. 전북대 글로벌 캠퍼스 이후에 이 네. 기업들이 오고 있고 이렇게 이제 신성장 기업들과 함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네. 우리 청년 인구들이 정착하고 출생이 많아지면서 도시가 맞습니다. 다시 이제 예전의 단계로 또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북대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들이 와서 단순히 공부하고 지역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예.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창업 보육센터를 지금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 마지막 정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예. 또 그 대학생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다문화 거리를 조성해 주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경쟁력 있는 남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민생 경제 어려움 이야기 조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민생 회복을 올해 초 시작하시면서 강조를 하셨고 이미 전 시민에게 민생안정 지원금도 지급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뭐 선순환 효과가 있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얼마만큼 어려웠으면 지자체가 이렇게 움직였을 거라고 하는 어떤 시작점부터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탄핵 정국이었잖아요. 예.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정치가 경색이 되면 결국 경제는 더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이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이제 지역 경제도 어려웠고 또 우리 시민들도 어려우셨기 때문에 예. 이제 민생회복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이제 민생회복 지원금을 저희가 1인당 30만 원씩 드리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1월 20날 저희가 이제 처음 지급을 시작을 해드려서 전체 규모가 227억 정도 됐었는데 지난주까지 쓰신 돈이 한 213억 정도, 94% 정도를 예. 쓰셨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지급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힘드시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 제한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매출액 30억 이상인 가맹점들은 다 사용 중지를 해놓고 예. 그 이후에 이제 75% 이상 그 집행을 한 이후에 이제 30억 이상 되는 지역들도 저희가 즉 농협 같은데 그렇죠. 농자재 마트 같은데도 예. 제가 풀어드리고 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죠. 저희가 대충 보면은 요식업 같은 분야에는 보통 한 4% 정도 쓰셨고 예. 또 저기 식품 또 의료품 같은 데를 한 17, 8% 정도 쓰셨고 또 기타 분야에 또 이러저런 농자재들 구매하시는 걸 보면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소비층들이 돈을 쓰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1인당 30만 원이 갖는 의미가 여러분 네. 이제 마중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심리적으로 위기, 침체 그런 이 타겟책으로 지자체가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네. 측면에서 이게 또 결국에는 선순환이 결국 됐거든요. 맞습니다. 효과적으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네. 아마 함께 가고 있다는 어떤 신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제 저의 사실은 이제 시책에 관련되어 있는 기조는 뭐였냐면 나만 먹고 살 거냐. 그 다음에는 그렇죠. 우리 미래 세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 학생들에 대한 투자를 많이 예. 해왔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 정국과 그다음에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놓여져 있는 시민들 또 소상공 자영업자분들이 뭔가 이게 없는 재정 살림에 사실 어렵거든요. 예. 재정 살림에 그래도 좀 조금씩 모아서 그냥 드리는 것이 맞겠다 예. 싶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께서 고맙다는 말씀을 사실 많이 드렸는데 사실 제 돈 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시의 재정을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예. 다소나마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저출생과 고령화의 이 자연 감소되는 인구는 비단 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네. 모든 지자체의 고민인데 제가 남원 관련된 뉴스 전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4개 면에 있는 중학교를 하나의 통폐합 통합시키는 학교로 시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네. 이렇게까지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좀 가슴 아프더라고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면 단위에서 학교를 다녀봤기 때문에 네. 이게 어느 정도 심각성인지를 빨리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 입학생에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초등학생이 없다는 얘기는 중학생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중학생 그럼요. 입학생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통폐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문제는 앞으로 3, 4년 뒤가 이제 더 문제일 게 그렇죠. 뭐냐면 고등학교가 우리 남원에 9개가 있거든요. 이제 지금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지금 남원에 작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256명이에요. 그러면 7, 8년 뒤에 256명의 학생들이 입학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청년 인구를 유입하지 않는 이상. 한 학년이 256명인 학교 하나로도 어떻게 보면은 아, 그렇죠. 예. 그게 매우 심각한 얘기죠. 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선제를 끌고 오려고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야 돼야 되는 거고 새로운 분야들을 개척하지 않으면 지역 정말 힘들다니까요. 지금 9개의 고등학생들을 뽑기 위해서는 지금만 되더라도 한 400명, 500명 정도 되죠. 500명 정도 되겠네요. 근데 그 인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결국은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을 뽑을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뽑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번에 제2중앙경찰학교를 만약에 저희가 유리한 여건이 되면은 저희가 그 교육발전 특구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 교육 특화 도시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이제는 지역 내에 있는 고등학생만 뽑을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특수학교를 만들어서 그렇죠. 학생들을 뽑아서 최소한 남원에 오면은 경찰관 된다. 그런 경찰 교육 특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일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근데 갈수록 초등학교도 힘들어질 것 같고 중학교도 힘들어진 것 같은데 뭔가 지역 내에 필요한 사람 인력들을 지역 내에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게 이제 유럽형 형태의 학교 프로그램인데 우리 지자체들도 이제 그런 거에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 또한 이제 교육청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지금 교육 분야를 육성해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어렵다는 인식은 충분히 하고 계시고 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 없습니다. 예, 네. 다각도로 지금 균형과 조화를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네. 속도도 속도지만 방향성도 함께 가지고 가시면 차츰차츰 네. 인구가 늘고 있는 그런 지자체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아마 남원도 네.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가운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역시 지원 사업이라든지 남원 인재 학당을 건립 중에 있는 부분들 네. 뭐 이런 네. 부분들이 신뢰를 이제 주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떠나지 아까 않는 거거든요. 학교를 찾아. 젊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일자리예요. 첫 번째가. 그다음에 내 아이를 낳고 보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인데 보육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소아 아동 병원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이 낳는 것도 중요해서 사실은 9월 10월 달이면은 저희가 이제 공공사로 조리원도 개원을 하게 되고 인재학당은 뭐냐면 교육 문제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웬관이 내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해서 사교육을 시키면은 왠지 모르게 좀 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남원에서 사교육하기는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죠. 전주에서 대학생 데려가야 되겠고 광주에서 대학생 데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남원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재학당을 저희가 이제 민선 8기 시작하자마자 출발하는 것이 공공사로 조리원하고 인재학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재학당에서 중학생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 30명씩 해가지고 180명을 사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 내에 인재학당을 개원을 해서 사교육을 행정 주도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교육 문제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떠나지 않도록 지금 현재 또 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기분 나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군 단위의 순창은 이미 옥천 인재수를 그죠. 오래전에 시작해서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예. 저는 기분 나쁠 게 아니라 그런 순창 군을 전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앞서갔기 때문에 지역 내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나마 유출이 덜 됐다고 좀 보고 있는 거고 늦었지만 저는 이제 좀 더 잘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다른 타 지역의 인재학당들이 어떤 장점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만의 남원현 인재학당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제 계획입니다. 하나 또 뭐 축하드릴 만한 일 중에 큰 일이 하나 있다면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고 우리 시장님 공약 이행률을 보니까 72%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받으셨습니다. 역시 실행 능력이 있으세요. 사실 이제 제가 공교롭게도 민선 8기 공약 사업 중에 이제 국정지표에 쉬운 8가지 국정지표가 있는데 쉬운 6가지 정도를 지금 이제 달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저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고 예. 그 중앙 부처에서도 또는 정치권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이런 것들이 지역에 필요하다라고 공모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주로 지금 제가 이제 지방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모 사업 중심으로 제가 이제 사업들을 많이 가지고 확보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이행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모 사업을 어떻게 실행시키느냐가 지금 현재 저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예.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정말 수요자 중심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형태로 또 누군가가 그걸 필요로 하는 사업들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게 앞으로의 지금 이제 가장 큰 숙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공약 달성 이행률이라기보다는 그 이행의 질적인 수준을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예. 네, 그 수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아마 진심으로 1,500여 명의 우리 남원 공직자분들께 열심히 하고 있죠. 감사 인사를 서두에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공약 사업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 그 가운데 50%를 이미 확보했고 네. 확보 예산 중에 여러분 국도비가 41%니까 네. 이거 효자 예산을 지금 가져오신 돈 많이 거예요. 벌어왔죠. 예, 정말. 예, 이제 지난주에도 사실 330억짜리 하나 공모 사업 선정이 됐는데 예. 1,500여 공직자분들이 지난 3년 동안 한 7천억 정도의 공모 사업, 240건 정도 됩니다. 7천억 정도의 공모 사업을 확보를 해서 예산 확보가 돼 있는데 거기는 이제 뭐 순수 국비가 아니고 예. 국비와 도비, 지방비를 합쳐서 이제 한 7천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공직자분들이 애쓰죠. 그리고 실력 있고 능력 있습니다. 예. 우리 남은 분명히 바뀝니다. 예. 잘 될 겁니다. 네. 시장님 이 자리에 한 20년 넘게 앉아 있다 보면요. 14개 네. 시군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거든요. 보이죠, 다. 뭐 다는 아니어도 보입니다. 그런데 네. 분명한 건 네. 남원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또 남원 네. 시민분들은 더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선 8기 이제 임기는 1년입니다. 네. 그 1년이라는 그 시간에 네. 어떤 꼭 하고 싶은 일 또 각오 마무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안 사업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얼마만큼 촘촘하게 챙기느냐, 제대로 세세하게 챙기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고 실행 단계이기 때문에 이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제대로 일궈 나갈 예정이고 지금 또 올해도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제2중앙경찰학교 또 이제 국립기관 또 몇 개가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우리 남원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투자선도지구를 지정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현안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치중할 예정이고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남원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참 많습니다. 예. 문화적 소재, 예술적 소재, 뭐 판소리를 근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근데 이제 농업은 농업대로 또 신성장 산업은 신성장 산업대로 국립기관은 국립기관대로 제대로 남원에 유치를 해서 모든 전 분야가 전반적으로 정말 그야말로 2단계, 3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남원의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이기도 하지만 예.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공직자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야말로 살고 싶고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남원을 만들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와서 지역에 와서 살고 싶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오셔서 또 힐링하고 지역에서 의료 혜택 받고 하는 여건들을 만들어 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특히 우리 존경하는 우리 남원 시민들께서도 아마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시지만 다른 맘 먹지 않고 오로지 시정만 바라보고 또 시민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말씀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잘하는 분들 가운데는 제가 보면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유창함이 네. 있고요. 유창하면서도 그 절실함과 진정성이 묻어나는 분들, 수술 끊기지 않는 그 말 속에는 역시 내가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확실히 있는지가 아마 드러나는데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우리 최경영 시장님 말씀 듣고 남원의 변화를 인지하고 있고 간절히 또 바라는 목소리 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와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사실 간절합니다. 예. 정말 필요하고 시장으로서 해야 될 그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거에 혼신의 힘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끗 다른 생각을 갖는 순간 또 시정이 또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농촌 기반의 남원, 네. 춘향제와 광원루의 문화적 요소만 있었던 남원이 아니라 이제 미래 성장으로 가는 신산업까지도 함께 네. 균형 발전을 맞추고 있는 남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